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설마 정부 지원금 그게 사기가? 형님, 왔나? 손님이 하나도 없네. 죽겠다 죽겠어. 이 코로나 언제 끝나노? 확진자에 방역에 난리다 난리. 누구 가게는 손님 좀 있나? 저희도 마찬가지죠. 요 앞에 카페에서 확진자도 나왔는데 그것도 있고 영업시간 제한도 있어서 사람들이 안 나립니다. 이번 달도 적자인데 어찌해야 되겠노? 저는 당장에 원두랑 식자재 값도 줘야 해서 뭐 대출을 해야 되나 어쩌나 그러고 있습니다. 니도 심각하네. 예. 저도 일단 가게 문은 열러 가봐야겠네요. 그래. 코로나 이거 뭐 언젠간 끝나겠지. 우리 힘내보자. 예, 형님. 아유, 자영업자분들 요즘 참 힘드시죠. 그렇죠. 예. 많이 힘듭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어디세요? 저번에 개업하실 때 홍보 담당했던 대행사입니다. 네네. 저희가 이번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벤트요? 네. 그 요즘 코로나로 매출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 광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많이 하는 너튜브나 리뷰 댓글, 매너 관리, 블로그 같은 곳에 홍보를 해서 하루 주문을 최대 20건 이상 늘려드리려고 합니다. 20건이요? 에이, 그거 확실합니까? 그럼요. 다른 자영업 사장님들도 요즘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6개월의 매출 3천만 원 보장드립니다. 3천만 원이요? 그거 비용이 어찌 됩니까? 지금 당장은 돈이 들지 않고요. 우선 가계약을 진행하시고 6개월 뒤에 본계약 하시면 됩니다. 본계약 때 240만 원의 광고 비용이 결제될 거고요. 그래요? 일단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해도 되죠? 예, 당연하죠. 제가 그럼 며칠 뒤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네. 매출을 보장해 준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라도 해봐야 되나? 코로나로 가뜩이나 손님들도 줄었는데 영업시간 제한까지 하면 어떡하란 말이고. 대출이라도 알아봐야겠지. 보증료 없이 1억 5천까지 지원금을 준다고? 마침 잘 됐네. 당장 신청해야지. 예. 저 지원금 준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번호로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그 주소로 연결해서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 앱을 깔고 지원금 신청하는 게 여기 있네. 이름 양재수, 주민번호 750101, 계좌번호가 로이어은행 111 됐다. 제출. 지원금 빨리 들어와야 될 텐데.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걱정입니다. 여보세요? 예, 사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진행해 봅시다. 6개월 동안은 돈 안 낸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럼 가계약을 해야 하니까 사장님 인적 사항이랑 계좌번호를 좀 보내주세요. 돈 안 내는데 계좌번호가 필요합니까? 아, 그 6개월 뒤에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쓰는 계약서라 형식상 필요한 겁니다. 그래요? 로이어 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101. 네네. 그럼 가계약서 작성해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바로 온라인 홍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합시다. 요즘에 다 먹고 살기 힘들다 아닙니까? 그럼요. 저희가 매출 팍팍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네요. 이제 여기도 손님들로 꽉 차겠지. 이게 뭐고? 내 통장 잔고가 왜 0? $400만 있던 거 다 어디 갔노? 설마 정부지원금 그게 사기가? 재수야, 무슨 일 있나? 표정이 왜 그러노? 형님, 내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사기? 잠은 줬노? 이번 달 월세랑 원자료비 낼 돈인데 사기까지 당하고. 재수야, 웃잖아. 240만 원이 왜 빠져나갔지? 여기 어제 계약했던 그 광고 대행사잖아. 이 분명히 6개월 뒤에 돈이 빠진다고 했는데. 여보세요. 그 6개월 뒤에 돈이 나간다고 안 했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돈이 왜 빠지냐고요? 아, 그래요?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과연 연락이 올까요? 왜 계속 뭔가 불안하지? 에이, 설마 아니겠지? 형님, 그래도 빨리 전화 다시 한번 해보시죠. 불안한데요. 번호 통화했는데 없는 번호라는데. 240이면 한 달 매출인데. 형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힘든 시기에 두 분 다 사기 피해를 당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신속이 생명입니다. 식당과 카페를 운영 중인 김건실, 양재수 씨는 코로나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운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건실 씨는 동영상, 리뷰 댓글, 메인 배너 관리, 블로그를 통해 하루 주문 최대 20건을 늘려주겠다는 광고 대행사와 연락이 닿게 됩니다. 당장은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되고 6개월 뒤에 본계약을 하면 된다는 말에 솔깃해 가계약을 했는데 다음 날 240만 원이 결제돼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업체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양재수 씨 역시 사기를 당했는데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대출을 알아보던 중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게 보증료 없이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고 대출을 신청했지만 오히려 통장 잔고가 영원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양재수 씨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통장이 그야말로 텅텅 비는 통장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사기에 해당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스미싱 사기라고 보이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스미싱은 택배 배송 등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휴대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한 뒤 개인정보를 해킹해가는 사이버 사기 수법입니다. 양재수 씨처럼 문자 메시지로 받은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되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 제어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에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네. 당장 돈이 급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대출 조건이라 순간 혹하게 되고
결국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양재수 씨는 사건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예.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 네, 가장 먼저 송금은행 또는 입금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지체 없이 지급 정지 및 거래 중지를 신청하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고에 대한 증빙을 받기 위해서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셔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지급 정지 신청 후 3일 이내에 해당 은행에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고 네. 피해 구제 신청 서면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급 절차를 밟으시면 2, 3개월 내에 피해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지금 환급을 받는다는데 통장 잔고가 0원이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환급받죠? 은행에서 주는 겁니까? 네, 일단 양재수 씨가 본인 명의의 계좌는 잔고가 0원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양재수 씨가 입금했던 은행, 그 은행에 대해서 지급 정지 신청을 하면 범죄 조직에서 인출하기 전에 그 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신고를 해서 이 일당이 잡힌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스미싱 범죄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해당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벌금형을 1억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 재질을 더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신고를 한다고 해도 범행 일당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실제적인 좀 피해 회복이 어렵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정말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대부분의 스미싱 사기 역시 보이싱 피싱 범죄에 속하는 조직 범죄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네. 범죄 수단으로 실체를 알 수 없는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 범죄 수익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총책이나 중간 책임자들을 검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거나 유혹해 공범으로 가담시켜서 자금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또 검거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자금 인출책이 현장에서 체포되는데요. 그런데 많이 이렇게 체포된 사람들 역시 경제적 약자이고 네. 실제 피해를 배상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 정말 말씀을 들을수록 예방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만 바로 실천하셔도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고, 대출 안내, 택배 배송 조회, 명절 인사, 이벤트 당첨 등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 휴대폰에 검증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검증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될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더 있죠? 네. 셋째, 어플리케이션 설치는 문자 속 링크를 접속해서 다운받지 마시고 공식 앱스토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넷째, 본인 인증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시거나 알려주지 마시고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휴대폰 소액 결제 기능은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이나 우체국, 1금융권에서는 대출 안내나 정책자금 관련 광고성 문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고용 창출 장려금이나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은 전화 또는 문자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제 김건실 씨 사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실 씨도 지금 이게 사기를 당한 게 맞는 거죠? 근데 사실 또 김건실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당장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6개월 뒤에 본계약을 체결할 때 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조금 믿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던 김건실 씨 입장에서는 하루에 주문을 20건 이상 늘려주고 6개월 동안 매출 3천만 원을 보장해준다는 무료 광고 대행은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라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대행 업체의 최종 목적은 배정받은 예산으로 사이트나 스마트 스토어 등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접근하게 해서 클릭을 유도하거나 가게를 노출시키는 것이지 주문 건수를 늘리거나 매출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마케팅 대행 업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사기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 피해 금액이 24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소액일 수도 있지만 네.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달 매출에 가름하는 수치거든요. 그럼요. 이제 피해액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광고 대행 업체의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건실, 양재수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굉장히 당황하시고 놀라셨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냉정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지급 정지 신청을 하시고 112에 전화를 하셔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 환급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에 충격을 받아서 넋을 놓고 있다가 피해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는 즉각적인 피해 신고만 있다면 범죄 조직에게 그 금원을 바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